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기업들 좀 심도 깊게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많은 주주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 SK 미래 먹거리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쪽입니다.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바사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SK그룹의 바이오 두 축인 이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의 성장세와 성장 가능한 이유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SK가 이제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이 잘 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진수 기자의 이 팩트 체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SK 바이오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이 그나마 좀 성과가 나온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엑스코프리라는 이 뇌전증 치료제 성장을 바탕으로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요. 창사 이후 3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8%, 전년 동기 대비 74% 성장한 1,34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2,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 엑스코프리 매출이 미국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엑스코프리의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엑스코프리의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성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더 많은 성장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이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초 아니면 연말쯤에 이 적응증 확대 임상 종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투약 가능한 대상이 늘고 시장도 굉장히 넓어질 전망인데요. 아울러 이제 현재 엑스코프리와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약물의 특허 종료도 있어가지고 엑스코프리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 임상이 내년에 아니면은 연말에 이제 종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는 어떨까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임상 정보 사이트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임상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SK 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인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진행 중인 이 전신 발작 환자에 대한 엑스코프리 적응증 확장 임상 연구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은 이번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엑스코프리 적응증을 기존에는 이제 뇌전증 성인 부분 발작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 및 소아 전신 발작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제 SK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프리를 활용한 이제 부분 발작 청소년 환자의 부분 발작 임상도 진행 중으로 임상 일상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고요. 이번 임상 및 적응증 추가를 통해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은 임상을 진행할 때 부분 발작 그리고 전신 발작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나 봅니다.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이제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이 있는데 뇌전증이라는 건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신에서 발작이 오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발작이 오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뇌전증 치료제 처방수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분 발작입니다. 이제 성인 부분 발작 전체 이제 뇌전증 환자 중에서 성인 부분 발작이 53%, 소아 부분 발작이 7%라서 부분 발작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역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전신 발작이 한 27% 정도를 차지하면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큽니다. 나머지는 이제 희귀 뇌전증 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 부분 발작에 대한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신 발작에 대한 적응증에 소아 부분 발작에 대한 적응증까지 확보하면서 기존
이제 공략 시장을 기존 전체 시장의 53% 가량에서 성인 이제 부분 발작만 했을 때 53%거든요. 53%에서 성인 부분 발작, 전신 발작, 그다음 소아 부분 발작까지 더해서 87%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신 발작 그리고 이제 부분 발작까지 다 분류를 해봤을 때는 87%대까지 그 성장률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그 말은즉슨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커지는 걸까요?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건 환자의 비중이나 뭐 치료제 비중을 말씀드린 네. 거고요. 이제 치료제 시장 규모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체 글로벌 이제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가 8조 원 가량에 달합니다. 이 중에 이제 80% 가량이 미국에서 처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약 6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6조 원에서 아까 엑스코프리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전체 치료제 비중 87%를 좀 계산해 보면은 5조 원에 가까운 이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기존 엑스코프리가 타겟으로 했던 기존 성인 부분 발작 시장이 한 3조 2천억 원 가량 정도 됐었는데 타깃 시장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56% 이상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엑스코프리 매출이 내년에는 5,700억 원 가량, 그다음에 내후년 2026년에는 7,1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2027년엔 8,100억 원까지도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높고 전신 발작 적응증까지 추가되는 경우 이르면은 뭐 이런 다양한 적응증이 추가되는 경우 2027년에 1조 원의 벽을 넘어서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매출이 전망대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함께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SK 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좀 거치면서 조금 뭐 실적이 부진하고 뭐 CDMO 같은 걸 하면서 조금 실적이 올랐지만 다시 이제 조금 원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실적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뭐 기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약간 이런 부진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실적 반등도 예상되는데요. 이제 올해 2분기 매출이 268억 원에서 영업적자 1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실적이라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정기적, 비정기적 비용 발생에 따라서 올해도 뭐 적자가 예상되긴 하는데 SK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 주력 제품이 이제 백신의 판매를 늘려가면서 내년부터는 매출을 늘리고 영업 적자 폭도 크게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적자폭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모멘텀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 매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상포진 백신 이제 스카이 조스터가 있고요. 또 기존의 독감 백신 스카이 셀플루가 있습니다. 이 스카이 셀플루 같은 경우 무대 확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 스카이 조스터 대상포진 백신 스카이 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쟁 품목이 이제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급 및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출이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내 대상포진 백신은 백신 시장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 조스터, MSD의 조스터박스, GSK의 싱글익스 이 세 개가 3파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MSD 조스터박스가 경쟁 제품 출시 및 임상적으로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로 이제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GSK 두 회사의 제품만이 남게 됐는데요. 이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스터박스 이제 공급이 취소된 조스터박스 같은 경우에 연매출이 260억 원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스카이 조스터가 더 많이 접종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쟁 제품 대비 스카이 조스터 접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스카이 조스터의 백신이 더 많이 접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이 사용돼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시장 조사 기관 IQVIA 데이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이제 스카이 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31만 도즈가 팔려서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최다 판매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이제 GSK의 싱글익스가 22만 도즈를 기록했는데요. 이 싱글익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종이 2번에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저희 코로나 백신 맞았던 것처럼 1차, 2차 접종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에는 1차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이라서 이 도즈상으로는 이제 뭐 31만 도즈, 22만 도즈긴 한데 실제 접종받은 환자 수로 따지면은 이제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가 싱글엑스보다 한 3배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2번 가기 싫으니까 그죠? 네, 더 맞습니다.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려는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 매출 증대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병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유심히 이게 포스터 같은 거 보시면 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하라는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네, 네. 보셨는지. 이제 대상포진 백신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시장 규모가 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는데 올해는 1,000억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이제 스카이조스터는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500억 원 가량의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내년부터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이 점이 굉장히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희망적인 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2번, 1차, 2차 접종도 아니고 한 번만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도 사실 뭐 싸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스카이조스터 같은 경우는 싱글엑스 가격 대비 3분의 1에서 5분의 1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만 접종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라에서 뭔가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좀 효과는 당연히 보지만 저렴한 제품을 그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스카이조스터가 좀 더 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현재 지자체 무료 접종의 90% 이상이 스카이조스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국가 정부 입찰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스카이조스터가 이미 이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자체 무료 접종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감 백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이 셀플루라는 독감 백신이 원래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요 매출원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근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스카이 셀플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국 시장 출시로 남반구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전 세계 독감 백신 시장 규모가 2030년에 약 17조 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WHO가 이제 이 중에 5분의 1, 20%가량인 3조 5천억 원 가량이 남반구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이제 판매 지역을 늘렸다는 점 이외에도 이제 향후에 유니세프나 범미 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조달에서 약간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전개된 일인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설문과 평가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 현 시점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3사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제 꿈을 밝혔었는데 이 계획은 일단 추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합병 무선 원인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셀트리온 제약보다 2.6배 높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3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이 17배 이제 17배 가량 차이가 나서 이제 이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셀트리온 측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 결정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실시했는데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주주 설문조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대부분 이제 반대의 의견을 좀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보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서 찬성이 8.7%, 반대가 36.2%, 기권이 55.1%로 이제 55.1%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찬반 다수 의견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이 원칙을
이제 다수인 반대 의견을 적용하면 반대 비율이 최대한 70% 가량으로 추산되고요. 반대 의견 낸 주주들의 세부 의견으로는 58%가 현재의 양사 합병 비율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 주주 설명에서는 합병 여부 관련해서 찬성이 67.7%로 나타냈는데요. 이 찬성 의견을 제시한 주주들은 합병 시 종합 생명 공학 연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을 기대감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 이제 위원회가 그 이외에는 또 어떠한 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제 합병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 위험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자금 활용이 제한되고 합병 법인의 재무 지표도 소폭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검토와 관련해서는 합병 시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압도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의견도 나온 것들이 있고요. 합병 시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합병 시에는 바이오 기업과 케미컬 기업들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나왔고 이제 뭐 비용 절감, 생산 효율화 등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딱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할 텐데. 양사병이 이제 그렇다면 더 추진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주주들의 뜻에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주들의 뜻에 따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내년이나 내년 이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안정화되고 실적이 개선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셈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올해 2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매출이 1,170억 원 가량으로 이제 2분기 최대 실적도 기록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합병에 대한 추진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제 양사 통합은 주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내년쯤에 다시 한번 또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